자, 이제 우리 봐야 될 내용이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 흥미로운 단원이에요. 정말 뭐 이게 요즘에 뭐 대학에서 보면은 문과에서 뭐 심리학과 이런 데가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면은 막 배우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교육학 같은 데서도 되게 중시하고 행정학에서도 또 경영학에서도 이 내용들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조직이 있으면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가 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조직 구성원들을 이게 최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많이 충전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잘 자극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동기부여 이론 같은 경우에 이게 방향성이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이제 보시면 동기부여를 한다. 동기부여 이론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뭐가 되냐면은요, 일단은요, 여기에 이제 내용 이론이 있고 내용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의 이론이 있어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라고 나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볼까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다. 내용 이론은요, 야, 뭘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동기를 자극할 건데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 의미가 담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와트의 문제다. 와트의 문제. 뭘 가지고 동기를 자극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과정 이론은요, 방법적인 문제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를 자극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how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동기를 자극할 건데,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되는 것이지요. 자,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내용 이론의 이 대표 선수로 꼽아볼 수 있는 게요, 여기가 바로 이제 메슬로우라는 학자인데,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에요. 욕구 단계론. 뭐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도 하고 욕구 계층 이론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인간은 다양한 욕구, 욕망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 욕망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리고 누구나 다 있어요. 보편적이에요. 그죠? 보편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욕심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근데 그 욕망이 어떤 종류의 욕망이냐, 요것은 좀 세분화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긴 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기 욕망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것이 낮은 단계, 원초적인 단계 욕망으로 가면 갈수록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에요. 내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개체로서 나 살아남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고차원적으로 가면 갈수록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간다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 돈 잘 벌어서 빨리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할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파이어족이라고 요즘에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뭐 어디 경제지 같은 데 실리더라고요. 뭐 30대 초반인데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뭐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뭐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버느냐 했더니 막 부동산 사고 막 뭐 하고 막 뭐 주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주식 자체를 거래하는 게 죄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도 죄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다만 이제 묘한 경계가 있는 거죠. 그게 이를테면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원칙적으로 보면은 자본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단타를 쳐서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게임을 벌인다고나 할까? 이런 거지. 돈이 몰리면 가격만 올라가는데 그 타이밍을 봐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남기는 거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좋은 지점보다는 나쁜 점을 양산하는 게 더 클지도 몰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도 어떤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생산 공간을 제공해 줬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데, 그런데 묘한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거를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꾸 이제 가격이 오를 법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 가격 일부러 올려서 돈을 벌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글쎄 이게
옳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붙는 거죠. 뭐 그래서 누구는 야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이렇게도 하고 누구는 야 그건 사회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야라고 하기도 하는 그 경계에 있는 거죠. 경계에. 자본주의인데 그걸 왜 지적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야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가려면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는 지적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뭘 얘기한 거냐면 방금 전에 그런 욕망 있죠. 돈을 많이 벌어서 아까 말했던 파이어족들이 보통 소개되는 게 딱 이런 걸로 돈을 벌더라고요.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자기는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신념과 맞지 않아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꽤. 예,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 이런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자기가 운이 좋아서 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지. 또 자기가 그렇게 또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 그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그게 100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근데 자랑스럽게 거기 막 나와요. 예, 이런 걸 차트를 분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막 빚을 얻어다가 막 주식을 사고 막 그러는데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 거는. 되게 위험한데 마침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소개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아먹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예, 그런 거 위험한 일인데 그런 걸 언론이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게 뭘 어쩌자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언론이 뭐를 말하고 싶은 건지.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게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뭐 완전히 뭐 누구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하는 일 아니면 그런 범죄가 아니면 야 그런 정도는 못돼 하는 마음도 다 있거든 누구나. 저도 있어 저도. 그렇게 돈 벌었다는 사람 와 부럽기도 해 이렇게. 부럽기도 하지만은 야 근데 야 그래 그렇게 다 같이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가 막 애매한 거지 머리가 복잡해. 이게 뭘 의미하냐. 모든 사람한테 그런 욕망 다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저차원의 욕구와 고차원의 욕구로 나눠보는 이유는 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그래도 사람인데 저차원의 욕구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 공동체 무너지지 않을까? 인간답게 사는 거랑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또 냉정하게 봤을 때 모든 이들이 다 이제 저차원의 욕구, 고차원의 욕구가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욕구를 자극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끌어낼 것인가 여기에 활용도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걸 잘 간파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런 맥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인데 물질적인 욕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들 또 이제 있었는데 그건 이제 조직으로 끌고 들어와 보면 사람들은 왜 조직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을까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여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잘 채워주면 사람들 행동이 유발되기도 해요. 즉 어디 취업하려고 그럴 때 돈 많이 주는데 찾아요 안 찾아요? 아 찾지. 기왕이면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지고 돈 조금 주는 데로 가? 똑같이 노력했을 때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지. 이거를 이제 잘 포장도 하죠 우리는. 뭐라고 포장해요?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준 곳이라 내가 감사함에 여기를 선택했다. 근데 뭐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돈 많이 줘서 갔다. 그 얘기지 뭘 나의 가치를 알아줘서 뭐 그런 뭐 맥락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예쁜 포장지죠 그죠 내용물이 뭐든 간에 포장을 예쁘게 한 거지 포장을 이제 그렇게 보통은 합니다 예, 그래서 돈을 많이 줘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법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행동을 유발할 때 그런데 또 하나는요 우리 이 인간관계론에서도 공부했지만 사람은 그런 어떤 그 기계적인 능률성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 경제인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사회인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 작업의 환경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그것도 좋은 동기 자극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은 외롭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외롭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는 이상한 행동들 있죠. 그거 거의 다 보면 외로워서 그래요. 이상한 행동들, 뭐 심지어 범죄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가해자는 다 그냥 죽어 마땅한 나쁜 놈들이죠. 그렇기도 한데 한편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을까를 파고 들어가 보면 불쌍합니다. 전부 다 인간이. 왜 그러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거든. 전부 다 거의 그래요. 거의. 본질에는 그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반사회적인 행동,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막 나가는 거죠. 그죠? 예. 인격 장애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마음 편한 거지. 내 일하러 오는 데잖아. 아침에 나올 때 일어나기도 싫고 막 아이씨 맨날 반복적인 업무 해야 되고 짜증나네. 그러고 갔는데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날 반겨주고 뭐 여기에 있으면 수다 떨어도 재밌고 일할 때도 서로 뭐 이렇게 에너지도 많이 발산되는 것 같고 뭔가 좋아. 그러면은 거기에 계속 좀 남아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너가 여기에서 일함으로써 너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매슬로우는요, 아까부터 자꾸 이제 미리 이제 꺼내서 얘기하긴 했는데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가 있다고 나눴어요. 나눴고 낮은 단계를 충족시켰을 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서도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벼락을 안 넘을 놈이 누가 있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저도 3일 굶어본 건 몇 번 해봤거든요. 몇 번 해봤는데 3일 동안 안 먹고 물만 몇 모금 먹고 그냥 버텨본 적이 있는데 내가 작정하고 하면 해집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내가 너무 고민거리가 많고 진짜 내 정신을 장악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그렇게 돼도 배고픔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말고 진짜 나는 평온하게 먹고 살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서 3일을 굶어.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진짜 내가 일부러 굶거나 아니면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밥을 못 먹겠거나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먹을 게 없어갖고 못 먹는 상황이면은 눈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 매슬로우가 이 점을 지적해서 야 사람이 그런 낮은 단계의 동물적인 본능과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욕구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다. 그건 발현도 안 된다. 이게 배가 고파갖고 미치겠는데 무슨 막 자아실현 이런 생각을 누가 하냐. 단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이론이 위대한 것은요. 이 이론을 가지고 놀아요. 그 다음에는 딴 사람들이. 딴 학자들이 이 이론이 옳으네, 그르네, 틀리네, 맞네, 막 이러면서 물고 뜯고 뭐 즐기고 맛보고 합니다. 막. 그래서 이 이론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에 모티브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 이거 보면은요, 매슬로우는요, 밑에서부터 생, 안, 사, 존, 자 이렇게 5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생존의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혹은 이제 생존에 관련된 욕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생리적 욕구가 있는 겁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거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거, 그죠? 네. 동의가 다 되죠? 네. 저게 먼저 채워줘야 그 다음 단계 뭔가가 고민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구석기 시대에 태어나면 아침에 딱 눈 뜨면 뭐 해야 돼요? 일단은 동물 잡아먹었던 게 있으니까 그거 껍데기 벗긴 거. 예, 그걸로 이제 빤스 삼아 딱 두르고 나가서 하루 종일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만 해. 그래서, 이게 배가 너무 고프면 이 맹수를 만나도 막 덤벼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노력하게 되기도 하겠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내가 잡으면 고기가 되는 거니까.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막 해요. 그죠? 높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 위로 무서움 없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욕구가 얼마만큼 채워져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 잘 때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잘 때 무서워. 야, 우리가 잘 때,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생명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대뽀로, 야, 다 덤벼! 뭐 거의 이랬다가, 이 배가 좀 채워지고 나면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발현이 된대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요.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요. 좀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이제. 예? 심리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심리적인 걸로 들어가서 인간적인 욕구들이 생깁니다. 그걸 인간적 욕구를 다른 말로 사회적 욕구라고도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욕구가 발현이 됩니다. 사회적인 욕구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그래요. 그죠?
원만하게 지내고 싶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심리적인 욕구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존경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존경받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해졌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있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 인정의 욕구는 조금 더 위로 한 단계 더 조금 세밀하게 올려보면 나 자신을 내가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단지 그냥 자기 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이 정도 했으면 잘했어. 그리고 자기 자신 토닥거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존경 욕구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요. 궁극의 목표라고 봤는데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내가 왜 살까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하게 되잖아요. 왜 태어났지? 왜 살지? 뭐 이런 거예요. 저는 뭐 지금 마음 편한데 어릴 때 이제 그런 고민 사춘기 때 주로 많이 하잖아요. 사춘기 때 많이 하고 대학 다닐 때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죠? 어깨에 힘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살아야 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잖아요. 사회적인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고차원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적어도 그죠? 이 나의 어떤 그 동물적인 본능을 채우는 걸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면서 맞아 이것이야 막 이러고 막 이제 마음도 먹어보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 인간이 동물적인 존재로서 이런 것들이 또 안 채워지면은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저런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너무 또 왜 쇠가 왜 또 단단하면 부러진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또 이런 거를 막 애써 무시하면은 그것이 어떻게든 다르게 부작용을 일으켜서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해요. 이런 거의 균형. 옛날부터 중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도, 중용 이런 거에 대한 철학이 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결국에 이 고민 저 고민하고 다 하다가 끝에 가면은 모든 건 다 균형과 조화야. 모든 건 다 균형과 조화지 너무 급하게 뭔가 이게 옳은 것이야 그러고 이제 너무 신념적으로 가도 그런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속적으로 뭔가 유지되는 게 더 소중하지 너무 과격하게 갔다가 부러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춰보면 요 욕구 단계가 다 체계적으로 밑에부터 채워져야 된다라는 이 이론이 또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죠? 예. 어쨌거나 그런 시절들을 한 번씩 다 겪게 되는데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마음이 편해진 건 언제부터냐면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 그냥 태어났다. 에 도달한 거예요. 그냥 태어났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유가 없어. 그냥 태어났지. 그잖아요. 그냥 태어났지. 뭘 이유가 있어. 거기에 의미부여는 자꾸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의미부여를 하는 거야. 의미부여하면서 제일 천박한 비유가 뭔지 알아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해준 적은 있어요. 일부러 어린 나이에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자극이 되기도 하니까 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뭐 개수도 까먹었네.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정자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착상이 돼가지고 뭐 수정이 돼서 그래서 이 태어난 게 너야. 그만큼 너는 참 소중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왜 제가 솔직히는 이게 천박하다고 얘기하냐면 그 논리는 경쟁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야, 너 수정차가 될 때부터 그 숱한 경쟁을 뚫고 네가 선택된 거야. 너는 위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경쟁력이 없으면은 안 소중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 그거 한 번만 뒤집어 보면요.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도 경쟁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다 탑인가?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누구나 다가 탑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탑이 되는 것이 꼭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경쟁의 논리로만 뒤덮어버리면 지금 당장도 내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열등감은 있거든요. 마음속에. 이러면은 내가 딴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하는데
그런 거에 휘말렸을 때 이것이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너 그런 경쟁을 뚫고 너 태어났어. 너는 훌륭해. 이렇게 하는 순간 지금은 이런 고민을 하게 또 만드는 거지. 그게 천박한 비유예요, 사실은. 되게 응원해주는 비유 같지만 천박한 비유. 본질을 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태어난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여러분들 어렸을 때 봤음직한 그 방귀대장 뿡뿡이의 그 주제가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왜 애들한테 저렇게 목적의식 없이 짜잔형이 왜 좋으냐에 대해서 그냥 좋다고 하는 게 저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그랬는데 우연히 그걸 보고서 왜 그냥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이랬는데 좋은데 그냥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우둔해가지고 나중에 얘기 나눴어. 나중에 그렇지, 좋은데 뭐 이유가 있어야 되나? 그냥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철이 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자꾸 뭔가 의미부여를 하고 싶어 했었죠. 예, 그랬는데 그냥 태어난 것이다. 그냥 태어났는데 그러면 인간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태어났지만 나 좋은 거를 많이 찾아서 그거 하면서 살면은 그러면 행복하게 살면은 가장 잘 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게요. 그러면서 이게 맞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것은요. 헌법을 읽으면서였어요. 헌법에 보면 헌법 제10조에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거는 우리끼리 합의거든요. 인간이 개미보다 목숨이 더 소중합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합의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냥 인간한테 해가 되는 건 죽여도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판단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건 그렇게 큰 감동은 없어.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기준보다 감동이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약속한 거구나 정도인데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국가가요, 이 개인들, 존엄한 개인들을요,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냥 수준 없이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이거 되게 본질을 꿰뚫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남을 이겨서 행복할 수 있을 걸 우린 믿지만 남을 이긴다고 꼭 행복이 담보되지는 않아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고민하다 끝에 보면은 인간이 그냥 행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인간이 행복한 건 어쩔 때 행복해지나? 진짜로 잘 생각해 보면은 남을 이길 때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걸 할 때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수들은 다 통하는 거야, 다. 이게 보니까. 고수들은 이런 걸 깨달음의 이 경제학 철학을 하든 심리학을 하든 교육학을 하든 뭘 하든 통해. 결국에는 끝에 가서 자아실현. 너 하고 싶은 거, 너 좋은 거 하면 되지 않아? 하는 거예요. 너 좋은 거. 그거예요. 동의가 되나요, 좀? 자기 좋은 거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현실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거지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게 충족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지 이것만 쫓다 보면은 또 뭔가 밸런스가 무너져 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는 건 쉬워. 야, 너 좋은 일 해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애들 진로 탐색해 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하면 된다. 글쎄, 나 그 말도 참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냥 좋은 얘기 해주는 거지. 그게 진단이야? 너 좋은 일이 뭐야? 전 축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넌 손흥민 되라. 돼, 이게? 되냐고.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되는 얘기를 해야지. 축구하는 거 좋아요. 야, 손흥민아. 이게 뭐냐고.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기반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재능이 있는지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고, 재능이 아니지만 즐거우면 그건 취미로 해야지. 직업이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러지 않나? 그런 거예요. 그중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거기에서 자아 실현하고 그걸 연계시켜서 이 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저게. 현실적인 것까지 다 감안해야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자기에 대한 고민을 별로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즐기고,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자아 실현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안 돼 있는 상태로 가는 사람 많아요, 어른도. 그렇다니까요. 그 정도로 해답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중2일 때 진로 탐색하는 기간 그래가지고 시험도 안 보고 애들 그런 거 하잖아요. 중1 때.
그럼 하는데 그 의미가 크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때 꿈을 다 정하라 그러잖아. 그 뭐 저기 대학 갈 때도 저는 이 과에 온 이유가 뭐 제 꿈은 이거여서 그렇습니다. 이거 그거를 그거 면접 보는 교수도 지도 몰라. 지 꿈이 뭔지 사실은. 어? 자기가 교수라는 직업은 잘 이루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단계 자기 꿈이 뭔지 자기는 잘 아나? 그 쉽지 않은 문제예요. 평생을 놓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아주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애가 완성돼서 와야 돼.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입학 전형을 하고 앉았는 겁니다, 이게. 응? 그러고 있는 건데, 이 자신을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되게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위에 올라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게. 그잖아요, 그죠? 자, 그런 맥락으로 요거를 단계를 이렇게 한번 자, 파악해 보시고, 그러면은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니까요, 이 앞에 글자가 생안사존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 매슬로우는 현실론자예요. 밑에서부터 채워져야 위에 게 발현된다. 이렇게 이제 봐왔던 것이에요. 그죠? 자, 이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이고요. 이 한계는 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봐봐요. 이제 밑에가 충족된 줄 알고 내가 위에가 발현이 됐어. 그런데 이게 막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런 단계 가서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될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단계 먹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단계 먹고 싶어. 그건 뭐야? 그건 뭐야? 이리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내려오거나 혹은 혼재되어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슬로우가 나중에 이제 다른 학자들이 지적받은 것은 이게 혼재될 수도 있고 퇴행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봤거든요. 밑에 게 충족되면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고만 봤어요. 그 자체가 대단한 그 여러 가지 힌트를 준 이론이지만 그런데 반론의 여지를 많이 남겨준 거죠. 그죠? 그 밑에서 위로만 올라간다고 봤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생리적 욕구가 그럼 어느 정도가 충족이 되면 안전 욕구가 발현되는 겁니까? 이 정량적인 고민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정성적인 고민만 해놓은 거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생리적 욕구가 만족됐다. 어느 만큼 돼야 만족되는 거예요? 어느 만큼 돼요? 아니 우리가 가끔은 헷갈릴 때도 있어. 뷔페 같은 데 있잖아요. 저 웬만하면 좀 안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뷔페 가면 내가 제 미련 곰탱이 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짐승 같아. 이 아까운 생각에 이 몇 접시를 클리어해야 되는가. 이게 목표를 그런 걸 막 정하고 가서 그러잖아요. 이걸 다 배부르게 먹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동물이야 그냥. 그래 내가 생존 욕구가 어느 정도면 충족됐는지에 대한 감을 상실한 채, 그죠? 예. 배가 찢어질 때까지 먹고 와 그냥.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저녁에 뷔페를 먹고 그 다음날 점심 때까지 배가 안 고파한 적이 있어.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비슷하게 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돼. 욕심껏 먹다 보면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도 배가 안 고파. 안 고프고 점심 때도 안 고프더라고. 이 대박이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채워진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인간이요, 이제 철학의 영역으로 가잖아요? 적당히 절제할 때 이게 채워지는 거야. 요게. 말이 약간 모순된 것 같지만 절제해야 채워져. 절제를 안 하면 안 채워져. 끝이 없거든, 욕망이. 끝이 없어요. 이만하면 됐어의 선이 있어야 돼. 이만하면 됐어.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 벤츠를 타면 행복할 것 같죠? 물질적 욕구가 다 채워질 것 같지? 타봐. 한 달만 좋지. 한 달만 좋지. 그 다음에는 가끔 생각나지. 다른 사람, 벤츠 타래. 그럴 때 생각나지, 이제. 나 성공한 거 맞지? 이렇게 생각이 나겠지. 그런데 물질이라는 게 조금 익숙해지면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물질은 갖고 싶을 때 그게 탐나는 거지, 가지면 별거 없어. 가지면 별거 없어, 사실은.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더 큰 거를 하겠지, 막. 나 슈퍼카를 타보고 싶어. 막 이런 욕망도 생기겠지. 근데 슈퍼카 타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슈퍼카 타니까 너 행복하니? 그러면 지금 행복한가? 안 행복한 것 같아. 슈퍼카 타는 애들 보면은 보통 시속 막 200km로 막 달리기도 하고. 그거 왜 그래? 차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또 만족이 안 돼서 그 마우라를 터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면서 막 다녀. 그죠? 펑펑거리면서. 그거 왜 그래요? 그 외로워서 그런 거라니까.
나 봐주라고? 나 봐주라는 거잖아. 그 이외에 뭐가 있어? 아, 자기가 그 소리 크게 나는 거에 대한 즐거움? 그게 뭐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자기 봐주라는 걸걸? 나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 좀 봐줘. 나 좀 인정해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에 가능성이 높아요. 그잖아요. 관심종자, 관심종자.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다 채워지지 못하는 거야. 어찌됐거나. 그래서 절제미학이 있어야, 절제미학이 있어야 자기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지고, 그 다음 단계도 말할 수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또 철학으로 넘어갔잖아, 지금. 그래서 그냥 이 이론 자체만 놓고 보면,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메슬로우한테. 어디까지냐고요? 어디까지 하면은 채워진 거 그 다음 단계예요? 물어보게 되는데 메슬로우는 그 답을 해주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 이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여기 경계가 어디야? 애매하네. 이러고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갖고요, 그 다음 학자로 봐야 되는 게 누구냐면요, 엘더퍼라는 학자. 이거 됐죠, 이제? 됐죠?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얘가 기본이어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쉬워요, 이제. 엘더퍼라는 학자가, 여기 이제 메슬로우를 빨아먹고 산 사람이지, 사실은. 그래서 요 이론을 변형했는데, 엘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RG 이론. ERG 이론을 보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요, 엘더퍼의 ERG 이론은, 요거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너무 복잡하다 이거예요, 이게. 5개 단계가 나눴는데, 이 너무 세분화해서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경계가 더 모호해지는 거예요. 세밀하게 나누면 경계가 더 모호해지잖아요. 모호하다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만큼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간다. 그 어느 만큼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단순화시킨 거예요. 3개로. 단순화시켰는데 요쯤 돼요. 안전욕구 중간 정도, 존경욕구 중간 정도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ERG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그지스트. 이거는 이제 존재 욕구예요. 그죠? 그래서 생존 욕구, 존재 욕구 이런 것들이 되고요. 존재에 대한 욕구고. 그 다음에 R은요, 릴레이션이거든요. 이 관계 욕구예요. 관계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요, G는요, 그로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장 욕구라고 했어요. 이 3개의 욕구로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엘더폰 ERG론을 통해서 3개의 단계로 단순화시켰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무조건 올라가기만 한다가 아니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한다. 이렇게 봤죠. 또는 있잖아요. 또는 또 공존도 가능합니다. 또 플러스 공존도 가능해요.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퇴행 있죠. 퇴행도 가능한데요. 퇴행도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또 공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어요. 다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저게 편해, 이론. 편해. 실제 공존한다 그러면 그냥 끝나. 별로 뭐 말할 게 없어요. 그죠? 공존 안함을 밝히는 게 어렵지, 공존함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죠. 그런 이론이 엘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낮은 단계, 높은 단계로 나눠서 전개하는 이론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맥그리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맥그리거는 XY 이론이라고 하는 걸 제시했는데, XY 이론이요, X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Y 이론이에요. 이렇게 나눠요. 둘로 나눴지, 이렇게. 근데 X 이론적 인간관, Y 이론적 인간관이란 말을 앞에서도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X 이론적 인간관, Y 이론적 인간관. 근데 X 이론적 인간관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X 이론적 인간관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이요, 이 저차원적인 욕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이제 물질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많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보상에 치중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요, 일을 싫어해요. 일을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고 경제적 보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을 싫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있지 않아요? 실제 이 이론 냉정하게 적용해보면 적용 충분히 다 돼요. 같은 나이에 20대를 지내면서 혹은 10대, 20대를 지날 때 맨날 게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시간 나면 눕고 핸드폰이나 쳐다보려고 그러고, 아침에 잠이나 쳐자고 이런 삶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해보지만 근데 그게 일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누가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면은 그걸 누가 비난할 자격은 없거든요. 비난할 자격은 없는데 요 이론으로 나눠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일하는 거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자기 발전? 야 그냥 나 그냥 좋은 거 하면 되지 편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자기 발전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X이론적 인간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동기 자극해 줄 때는 돈 더 주면 돼요. 돈 더 주면 됩니다. 편해. 대응하기도 편해. 돈 더 주고 지랄하면 됩니다.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잘리고 싶냐? 이러면 끝나. 윽박지르면 끝나. 근데 이 문제는 골치 아픈 건 Y이론적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물질적 보상 말고요, 자아 실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아 실현이니까 이제 자기 발전이죠. 자기 발전에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엄청 따져. 당장 돈이 안 돼도 돼. 저런 인간들이 어디에 주로 가 있어요? 보면은 막 벤처기업 이런 데 보면 저런 인간들 많잖아요. 그죠? 아니 삶의 질이 없어. 그냥 눈 뜨면 계속 뭐 프로그램 개발해. 눈 뜨면 프로그램 돈도 못 받아. 나중에 보상해 준대. 당장에 뭐 돈은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도전해 볼 거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요, 일을 하면서 자기 살아있음을 느껴요. 일을 좋아한대요. 일을 선호한대요. 선호한다. 일을 선호한다. 그래갖고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거를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매달리고 이런 거를 좋아한대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X이론과 Y이론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차원적인 욕구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나눠놓고 있다.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나은 사람이고 덜한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누구도 그런 평가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평가는 할 수 없지만은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저렇게 나눠갖고 이 사람 어디다 배치할까? 이 사람한테는 어떤 걸로 동기를 자극할까?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 발전이 안 되고 이 조직에서 나를 갉아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 야 월급 2배로 올려줄게. 그러면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만으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이 조직에 헌신하기 좀 쉽지 않아요. 내가 언제든 호시탐탐 내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줄 수 있는 조직으로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동기 자극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좀 유사한 이론으로 있잖아요. 아지리스가 있습니다.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이 있어요. 미성숙 성숙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자 이제 미성숙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가라. 여기는 또 방향성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성숙 단계로 가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를 또 끌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을 성숙한 단계로 끌어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요 과정은 있잖아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 또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악순환에 관련된 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일단 미성숙이님 X이론적 인간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숙한 단계로 끌어내야 그래야지 조직의 능률성도 올라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단계로 끌어내야 되는데 인간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보는 게 달라져요. 이제 단지 돈 이게 다는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져. 성숙해지면 자아 실현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막 이래. 이제 나는 누구인가 갑자기 이런 거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조직이 내가 있기에는 더 이상 발전하기에는 너무 좁은 세장이야. 이 세장을 탈출하려고 하지.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간대.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또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이런 게 악순환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미성숙 성숙 이론 뭐 교재를 통해서 이제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간단히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이는 X 이론에 가깝고 성숙이는 Y 이론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 시험 많이 나오는 양반인데 허즈버그라는 사람 있어요.
허즈버그는요,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입니다. 욕구 충족 요인이 이원화돼 있대요. 아, 이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별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별건 아닌데, 원래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다 별게 아니거든요. 별게 아니거든. 요즘에 주변에 플랫폼 사업 나도 해볼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결같이 주로 이제 고민이 좀 덜 돼 있는 사람들은, 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내가 사업 모델을 짰다. 플랫폼 사업을 해보고 싶다. 어떤 플랫폼이냐? 뭐 이런 걸 주제로 한 플랫폼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아,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뭐 솔직히 배달의 민족 뭐 있냐? 배달의 민족 전단지 찌라시 광고하던 거 그거를 여기서 하면은 더 싸게 맥힌다 해가지고 다 끌어들인 거 아니냐? 유명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브랜드만 열심히 홍보하면 이 안에서 다 거래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딱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야, 중국으로 가자. 중국에 가면 양말 한 켤씩만 팔아도 13억 장을 팔 수 있어. 가자.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 요인을 분석도 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단지 그냥 이 안에서 노세요 그러고 자기네 브랜드만 알린다고 될 일일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이게? 그렇게 보면 네이버 같은 것도 너무 쉽지. 네이버도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얘네가 장악한 거지. 야, 얘네가 뭐가 있어? 별것도 없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단순한 사업 아이템이어도, 그죠? 정말 그렇게 별거 없이 했는데 저렇게 성장했다고? 그 별거 없는 거를 왜 그러면은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독일의 회사가 4천억?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걸 삽니까? 미쳤어 거기는? 그 돈으로 브랜드 알릴 것 같으면 자기네가 1등 하겠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남들이 성공한 거는요, 결과만 보려고 그러지 과정을 보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이게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참 있다.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한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너무 쉬워 보여. 너무 쉬워 보이는데 실상 처음에 그 틀을 뚫고 나가는 거. 솔직히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난해하진 않지. 그 안에 무언가 또 다른 결정점들 상에서의 여러 고민들이 있고, 그거를 잘 또 이겨낸, 우리가 이제 정책 집행론 공부해봤잖아요. 오클랜드 사업 실패처럼 단순 모형이지만은, 예, 요거를 뚫고 나가는데 난관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다듬어 낸 거겠죠. 다듬어 냈을 텐데, 그랬을 텐데, 어쨌건 이제 겉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때 나도 그런 비슷한 생각했었는데 그래 버리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장막 하나를 걷어내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이 이론 전개할 때에도 여담으로 했던 얘기인데 괜히 길어졌어요. 자, 이게 여기 이론들에서도 나중에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이론들 봐봐요. 뭐 어려워? 안 어렵잖아. 근데 저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얘기를 꺼낸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뒤에 우리가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 이 허즈버그가 특히 더 그래. 기존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였냐면은, 자, 봐봐요. 기존에는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으면 이거를 있잖아요. 만족의 상태로 만들어내려면 불만을 제거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야, 불만이 있어? 불만을 제거해줘. 불만을 제거해주면 만족 상태로 가지. 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요. 기존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했지. 불만 없으면 만족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죠? 이런 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아니고, 요게 불만 요인과 만족 요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겠죠? 그래서 불만을 제거하잖아요? 자, 허즈버거 이론입니다. 불만이 있어. 여기에 이제 불만 요인들이 있습니다. 불만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거하잖아요? 제거하면은, 그러면요, 불만이 없어지는 거래요. 그게 만족이냐? 야, 불만이 없어진 게 만족이니? 만족은 아니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만족은 아니지. 만족은 어떻게 와야 되냐면요. 여기에 이제, 자, 보세요. 별도로 있어요.
만족을 하지 못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하지 못한 상태가 따로 있다. 그래서 여기에요, 만족 요인이라고 하는 걸 따로 나눠요. 이름은 각각요, 얘는 불만 요인, 얘는 만족 요인인데, 불만 요인을 다른 말로는 위생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소가 안 돼 있는 상태 정도? 이렇게 빗댄 거고요. 여기 만족 요인은 동기 요인이에요. 이게 진짜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름도 이렇게 나눴고요. 만족 요인이 없을 때, 그러니까 만족 요인이 충족이 안 됐을 때, 이거를 충족해줘라 이거예요. 만족 요인을 충족시켜줘라. 그럼 어떻게 된다? 만족한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기존의 이론 이렇게 흘러간 건데, 단순하게. 별 고민이 없다는 얘기지, 저 얘기는. 별 고민 없이, 야, 불만을 제거하면 만족한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허즈버그가 에이, 무슨 소리야. 불만이 없는 거랑 만족한 게 어떻게 같니? 그건 다른 거지. 불만이 없을 뿐이지,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학원에 왔는데 학원의 청소 상태가 불량해요. 아침에 오면은 막 너무 불쾌해. 막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생기죠. 불만이 생겨. 그래서 청소를 열심히 해줬어. 불만을 제기하길래. 불만을 제거해줬어. 불만이 없어졌어. 그러면 아, 우리 학원 최고야. 우리 학원에 계속 나 합격할 때까지 우리 학원만 다닐 거야. 이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은 여기에 청소 상태가 본질이 아니거든요. 학원 선택의 기준이 청소 상태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본질은 거기 가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거기 가면 합격이 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건 별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도의 얘기고 그게 잘 돼 있는가를 보고 이제 여기에 동기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만족을 위해 가지고요,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조건이더라도 감내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감내해. 요즘에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공무원 학원 같은 데 가보면요, 막 70년대 분위기 물씬이지. 70년대 학원 같은, 그냥 공간 크게 만들어 놓고 마이크 하나 탁 던져주고, 큰 칠판에서 강의하면 알아서 받아 적고, 막, 줄 서서 막 수강 신청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불과 한 10년 전, 10년도 많이 봐준 것 같아. 10년 전이면 진짜 그래서 노량진에. 학원가가. 옛날 그 스타일이야,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능이나 이런 시장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한 20년 전에 머물러 있구나. 그런 정도 생각이 드는 시장이 공무원 시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시장이에요, 이게. 알겠죠? 네, 그랬던 곳입니다. 근데도 잘 되는데 잘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되니까. 아, 저기 가면 합격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나머지 불편해도 참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별개라는 거예요. 두 개가. 애매한 게요, 이런 거가 있죠.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런 거는 그러면 위생 요인이냐 동기 요인이냐. 그것도 위생 요인입니다. 사람들하고 관계. 여기서요, 학원 오면 주의해야 될 게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질 필요 없어요. 너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는 필요하지만 너무 친해진다는 거 뭐야? 갑자기 친구 먹고 막 밤에 막 맥주 마시러 다니고 막 이거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게 내 목표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 인간관계 하려고 왔어? 친구 사귀려고? 아니잖아요. 친구 사귀려고 온 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동기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오히려 좀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죠. 이런 아이디어도 제가 낸 적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는 대화를 금지시켜버릴까? 근데 뭐 알아서 대화를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성인들이니까 알아서 잘하는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건데,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입시학원 중에 재수생 학원인데 하루 종일 학원에 오면 말을 못하게. 말하면 퇴원이야. 말하면 퇴원이야. 말하면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대신에 그 원장이 참 이 사람이 잔머리가 좋더라고. 대신에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건 돼. 당연히 그거는 막아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잖아, 사람이.
원래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말 되게 하고 싶어요. 저같이 말을 많이 떠드는 사람은 혼자 저기 처박혀 있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혼자 조용히. 근데 하루 종일 말을 못 하잖아? 말 시키면 말 엄청 많이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말 한마디 그냥 친절하게 대답했을 뿐인데 알고 싶지 않은 TMI를 막 풀어놓는 경우들 막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말을 못해서요, 평소에. 말하고 싶으니까. 말벗이 없어서. 없는 경우에 그래요,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말벗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 별의별 얘기 다 해. 별의별 얘기를. 그게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져서 선생님들한테 와가지고요, 질문을 엄청 해. 엄청 해. 그러니 뭐 합격률 뭐 장난 아니게 올라가겠죠. 점심시간에도 말 못하게 하니까. 절대 말 못하게. 그러니까 성적은 올라가. 와, 근데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이냐 이런 생각은 들죠. 그러나 모방해 보면은 성과는 좋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게 하는, 그게 바로 요거랑 요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사람 관계도 어떤 조직 안에 들어오면 이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위생 요인에. 그러니까 화장실 깨끗하냐? 이런 거랑 비슷한 주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본질적으로 친교를 위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이런 데가 친교를 위한 데요? 공무원 조직 친교를 위한 데인가? 아니잖아. 아니면은 친교보다는 이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허즈버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 이론이. 그러지만은 평소에 사람들이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스테레오타입을 깨준 거, 이게 이 이론의 위대함이죠.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위대하다고 봐서. 자, 요게 이제 그 내용 이론의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몇 가지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그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정 이론 들어갈 건데, 과정 이론은 이거보다 더 심플합니다. 예, 금방 마무리 될 거예요. 과정 이론 보고 마무리하고 리더십 이론 이런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